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근친혼 금지 규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무부는 근친혼 부부 자녀들의 유전 질환으로 법이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공개 변론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네, 우리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이건 혼인 무효 사유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민법 규정이 헌법 위반이다. 이러한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정진호 기자, 일단 위헌이다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람,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런 청구를 한 것입니까? 일단 이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청구인은 2016년에 혼인 신고를 했고요. 근데 이 혼인 신고를 한 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3개월 후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육촌 사이였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 가정법원은 이게 8촌 이내 혼인 신고는 효력이 없다. 이러면서 혼인 무효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청구인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 법률 자체, 그러니까 8촌 이내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자체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라는 걸 청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부부 생활을 했는데 둘 다가 아니고 제3자도 아니고 둘 중에 한 배우자가 우리가 육촌이니까 결혼 무효야. 이러면서 법원에다가 무효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이 다른 상대방 배우자는 억울해, 아니야. 이 결혼 무효될 수 없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민법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간 그 법적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법원은요. 이 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당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육촌 관계라면 우리 민법에 근친혼 금지 조항이 있어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결혼한 것 안 된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이런 혼인은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무효라는 거 뭐냐면 한쪽에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이혼을 보통 많이 하죠. 아니면 혼인 취소라던가. 근데 혼인 무효는 결혼을 안 했던 것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거가 안 남죠. 네, 안 남죠. 이제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법이 이제 이 무효를 청구하는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럼 법원에서 당신들이 판단 못하니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주고 재판을 좀 멈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위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각을 했고요. 신청을. 그러면 이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으니까 재판은 진행할지 몰라도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을 이제 법령 소원 심판을 제기하게 된 건데요. 일단 청구인 측에서는 아니 이거 옛날에는 우리 그 친족 간의 관계가 밀접하고 이럴 때 생겼던 조선시대나 생겼던 그런 어찌 보면 풍습을 지금 현대하고 이게 맞느냐? 지금이 조선시대냐? 네, 지금 조선시대냐? 이게 그리고 또 뭐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그럼 8촌 이후부터는 안 생기냐? 8촌 바로 전까지만 생기는 거냐? 이것도 인과관계도 정확하지 않다. 이제 이런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법을 그대로 놔두는 건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8촌 이내가 아니라 뭐 외국 입법례를 보면 3촌, 4촌까지 이제 제한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정준호 기자. 그러니까 이게 이 해당되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척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막 살다 보면 6촌인지 뭐 7촌인지 8촌인지 이거는 모르고 만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8촌 이래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무척 많은 분들께 적용될 부분이고 그게 중요한 판결 같거든요.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라는 것은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뭐 학자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좀 쉽게 양측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어떻게 붙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게 민법 809조, 그러니까 혈족 사이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금지한 이 민법 조항이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촌으로 제한을 한 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 사정상으로는 8촌 이내가 적절한 건지 뭐 이거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지금 친족의 범위, 그러니까 혈족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까지 보게 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보게 될 것인가. 네. 8천 이내가 맞느냐 아니면 더 줄여야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그 부분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백성호 변호사가 아마 그런 시대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동성동본 금혼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냥 동성동본 금혼은 너무 당연했었죠. 아, 그랬나요? 예, 그렇죠. 이게 97년도에 위헌이 나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예, 97년도면 저도 20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때 동성동본은 만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다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너무 지나치게 심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 뭐냐면 우리 표시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동성동본이라서. 저도 백 씨도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라 보니. 그러니까 김 씨, 이 씨, 박 씨 이런 분들은 동성동본인데도 모르고 만날 수가 있거든요. 어디 김 씨인지 이걸 서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크다 해서 이제 아예 위헌이 나왔고. 위헌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학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근친 같은 경우에 혼인을 하게 되면 유전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친 혼은 금지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금지하느냐?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8촌 이내 친족까지는 이제 그때까지는 이거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줄여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져라 이런 얘기는 8촌이라는 게 대단히 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8촌 사이에는 결혼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이건 좀 혼란이고 피해 볼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을 반대하는 경우 이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아주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결혼한다는 건 아직 우리의 법 감정이나 인륜 감정에 좀 안 맞겠죠. 하지만 지금 사실 8촌과 교류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8촌이 누군지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예전에 않죠. 이게 남녀 평등 문제 때문에 원래는 친족의 개념이 부계가 8촌까지고 모계는 4촌까지였어요. 근데 왜 모계는 4촌까지만 친족이냐? 모계도 8촌 늘려놨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범위를 더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제한하는 건 결국 유전학적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시대 상황, 지금 현재 친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과도하다라는 게 또 이제 청구인 쪽의 주장인 겁니다. 과도하다는 입장은 백성호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 입장이 있잖아요. 정준호 기자. 아니 이거 필요하다. 이 민법 조항은 가치가 있다. 이런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 피청구인으로는 법무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법무부는 일단 이게 외국의 법 조항이 3촌, 4촌 뭐 이렇게 제한을 좀 낮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외국의 경우고 우리나라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 간의 뭐 이런 유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 훨씬 끈끈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외국 사례랑 비교할 만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이거를 가족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한국 문제상 한국의 특수성상 8촌 이내가 적절하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저도 사실은 뭐 영국, 미국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심지어 4촌 간 결혼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법적으로도 대개 4촌 이상 금지한 나라는 참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 영상에 나오지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3촌 이상이면 결혼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저기 조카랑도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조카랑도 결혼할 수 있고 4촌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4촌 이상, 4촌까지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 영국, 일본이고 또 우리는 8촌이다. 너무 좀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법률을 떠나서 백성호 변호사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법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헌법 불합치. 이게 만약에 이걸 위헌 그렇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전 없어지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남매 간에도 결혼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법을 조정해달라고 국회에 보낼 것 같아요. 헌재에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4촌까지는 아무래도 그거는 법감령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가족 공동체 관념에서 좀 어긋날 것 같고요. 8촌보다는 분명히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법은 개정할 때 현 세태를 많이 반영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근친혼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